보여드리긴 정말 너무 좋고요. 이걸 어떻게 또 과장되게 표현하고 싶은데 성질이 안 나오네. 정말 보고 싶고요. 정승재 쌤. 선생님 실제로 보면 떨려서 말도 잘 못할 것 같고 진짜 좀 감동적일 것 같고 네. 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네. 원래 핸드폰을 잘 확인 안 하는데 그러다 옆에 있던 핸드폰을 딱 꺼내서 봤는데 막 그 정승재 선생님과의 특별한 하루에 선발되셨습니다 이러고 딱 온 거예요. 그래서 순간 되게 사고의 정지라고 해야 되나? 아무 생각도 안 들고 전화번호 잘못 하신 건가? 막 정말 이런 생각 들어서 바로 정말 됐나요? 막 이러면서 진짜 감사합니다 막 이러고 문자 보냈었던 기억이 나요. 아 그래? 갈비찜. 자 가위바위보. 누가 선택본 거 하실까? 난 주먹 낼 거야. 가위바위보. 어우. 여자를 못 믿어. 자 5명 선택본 준비됐어? 네. 됐어? 그러면 시작. 선제공격, 격파. 파장, 장발장. 장수, 수발. 와우! 그러면 일단 흰색조가 일단 이긴 걸로. 정수기 먹고 싶은 거 먹고. 지금 저희가 게임을 이겼어요. 저희 흰색 팀이 게임을 이겨서 저희는 맛있는 닭갈비와 막국수를 먹지만 상대 팀은 밀가루만 담긴 음식을 먹게 됐습니다. 저희는 지금 기분이 너무 좋고요. 쌤 보자마자 다리 힘 풀릴 것 같은데 넘어지면 저 좀 잡아주세요, 쌤. 네.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지? 나를 원하는 팀. 다 원해요? 다 원해?
이 중에서 이길 것 같은 팀을 고르면 되잖아. 이긴 것 같은 팀. 내용이 뭐였는데? 끝말잇기. 끝말잇기. 닭갈비 막국수 걸고. 닭갈비랑 막국수를 걸고 끝말잇기에서 한 팀이 졌을 거 아니야. 진 팀은 막국수만 먹는 거고. 끝말잇기 규칙이 뭔데? 그냥 아무렇게나? 세 글자? 두 글자에서 네 글자? 김치. 킨텍스. 스파게티. TV론? 논이 되니까. 논스톱? 톱니바퀴. 퀴즈. 지랄이네 진짜. 그럼 얘네가 이겼을 것 같아. 이 팀, 흰팀. 흰팀이 잘한다. 흰팀이랑 되면 식사 같이 하는 걸로. 그래. 니네가 이겼어? 우리가 이겼어요. 누가 이겼어? 누가 이겼어? 얘 이겼어? 닭갈비 먹는다, 닭갈비. 그래, 식가루. MKTV 3회에서 꼭 위너스 대상이랑 최우수상이 나왔어 정말. 그러니까 올해도 아마 그럴 거야. 그 전통을 꼭 이어가죠. 닭갈비 먹으면서 막국수 먹으면서. 야 얘네들 표정이 안 좋잖아. 야 주자. 아이씨 야 표정이. 맛있게 먹는 거. 이거 왜 갑자기 나한테? 전국의 신입 수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MK팀이 그것도 3회 매년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니버스클럽 대상과 최우수상을 배출했었던 그 명문 클럽 MKTV 3회 10명. 여러분 얼굴 보시다시피 올해도 공부를 열심히 할 것 같은 그렇게 생긴 우리 10명의 친구들과 함께 이곳 아름다운 청평에서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고 또 특별한 하루 같이 한번 즐겨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었지만 매년 위너스클럽의 그 기적의 주인공이 항상 나오기 때문에 좀 이따가 우리가 저녁 때 같이 한번 인터뷰도 해보고 지금까지 6월 달에 성적이 오를 때까지 어떤 식으로 공부했었느냐, 그리고 또 나머지 이제 파이널을 준비할 때 9월, 10월, 11월 달에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다 같이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 갖도록 할 거고요. 지금부터는 정말 그 대입 합격, 수능 대박의 저의 기운을 얻기 위해서 청평에서 여러 가지 게임도 하고 즐거운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됐습니까? 예 그래야지. 네. 준비됐습니까? 예. 그 아름다운 수능 만점을 향해서 다 같이 한번 출발하는 거야. 다 같이 출발! 미션 하나 깨면 스티커 3장씩 줄 거야. 그리고 그 다 깨고 먼저 선생님한테까지 가서 미션 성공하는. Yet I'm feeling like there is no better place.
아름다운 강강. 여러분 팀원 5명 중에서 내가 맞춘 거야? 주라기 공원? 야 이거요? 타이타닉. 어렵지? 일부러 어렵게 한 거래. 가자. 일로 들어가. 네, 뒤로 돌아서 들어가시면 이제 여러분 수영도 같이 하고 상당히 많이 친해졌지? 네. 이제 무슨 시간이지? 밥 먹는 밥 먹는 시간. 근데 이번에도 우리 창의력이 없는 우리 스태프진들께서 옛날에 1박 2일에서 했었던 그 북불복 게임을 그대로 가져오셨어요. 우리 박수 한번 쳐드리자. 그래서 요령은 이렇게 됩니다. 7개의 아이템이 있어 정말. 그래서 우리 파란 팀과 흰색 팀이 있는데 7개의 아이템 중에서 자기가 가져가는 거를 지금 먹을 수 있는 그게 뭐가 있냐면 소고기, 돼지고기, 소세지, 밥, 김치, 라면, 야채 모듬 여기까지 총 7개를 뭘 먼저 가져갈 건지는 그건 모르는 거야. 왜냐면 이걸 딱 가서 이게 톡 튀어나오잖아 이거. 아나? 알아요. 톡 튀어나오면 지는 거야. 그러니까 튀어나오는 순간 그 상대 팀이 하나씩 뽑아서 아이템을 가져가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지. 아까 이거 했을 때 흔들렸었지. 빨간색. I've been looking under rocks and breaking locks, just trying to find you. I've been like a maniac, insomniac, 5 steps behind you. Tell them other girls they can hit the exit check, please. Cause I finally found a girl of my dreams. Much more than a Grammy award. That's how much you mean to me. You could be my it girl. You could be a gem. Crazy how we did, girl. 모든 야채. 야, 다 이쪽에 넣고 이쪽에 넣네 거의 분위기가. 파란 게 몰려있고 빨간 게 몰려있고. 아, 이거 좋아해? 야, 이거 싸먹으면 되겠다. 밥!
will turn them heads, knocking them dead. Dropping like flies around you. If I get your 흑기사 body close, not letting 튀어오르면 안 go. 되는 거지. Hoping you're about to tell them other guys they could lose their mind. They don't get another shot 'cause you're more drunk. Like a TV 소세지. show. 야, 소고기가 맨 마지막에 남는구나. You could be my it girl. Baby, you're the shit girl. Loving you could be a crime. Crazy how we fit, girl. This is it, girl. Give me 25 to life. Hey, and put you in the middle of my spotlight. You could be my it girl. You're my biggest hit, girl. Let me play it l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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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n't seem to stop you from running through my mind. Just keep it coming till I make you mine. You got that something, I wanna be with, girl. You're my greatest hit, girl. Just sweet as it, girl. Hey, baby. 돼지고기 생각이 없어서 나는 You could be my it girl. Baby, you're the shit girl. Loving you could be a crime. Crazy how we fit, girl. This is it, girl. Give me 20. 이제 본격적인 본 방송 MKTV 3회.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친구들은 그럴 거예요. 분명히 이 중에서 위너스 클럽 대상이 나왔던 전통에 따라서 이 학생들 중에서 도대체 어떻게 공부했길래 성적이 많이 올랐을까? 내가 딱 보니까 5등급에서 1등급, 즉 가형 학생이야. 작년 수능 5등급에서 1등급으로 오른 학생 이 안에 들어있고, 또 작년 가형 7등급에서 2등급으로 올랐던 6월에 이렇게 올랐던 친구 있고, 또 어떤 학생은 완전 저거야. 면도는 그래도 공부하면서 랩을 했는데 공부 안 하고 랩만 했던 친구도 있어. 대박. 이 친구는 중2부터 랩을 하기 시작해서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실용음악을 전공해서 9등급, 말로만 듣던 9등급. 나는 그 9등급을 한 번도 실물로 본 적이 한 번 있구나. MKTV 1회 때 한 번 보고 처음으로 봤는데 어떻게 하면 9등급이 나오지? 물어보니까 1, 2, 3, 4, 5, 5, 4, 3, 2, 1, 1, 2, 3, 4, 5, 5, 4, 3 이러면 나온다는. 그 친구가 지금 공부하기 시작해서 중학교 수학도 모르고 하나도 모르다가 중학수학 특강부터 지금 취향유형 집중공략까지 완료했는데 현재 2등급까지 오른 친구들도 있고. 그러니까 정말 내가 제일 좋아하는 친구가 그거잖아요. 보통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지 않니? 요즘 막 그 헬조선, 뭐 개한민국 이런 얘기 하면서 노력 가지고 되는 사회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노력으로 100% 우리가 생각했었던 모든 끝까지 갈 수 있는 거는 정말 공부밖에 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를 우리들은 한 번 정도 겪은 친구들이라서 노력이 얼마나 소중하고 자기의 노력에 따라서 어떻게 그 성과가 이루어지는지는 어느 정도 느꼈던 우리 학생들이니까 그 이야기도 같이 한번 해보고, 또 앞으로 남은 기간 더욱더 중요하잖아요. 6월달 모의고사 잘 본다고 어떤 학교에서 우리를 불러주는 것도 아니니까 그런 얘기, 앞으로 어떻게 지내야 될까,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 이런 얘기도 같이 하면서 한번 좀 이렇게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태연이, 태연이가 지금 삼수생이야. 얼굴을 봐도 삼수생일 것 같아. 근데 태영이가 이랬대요. 고등학교 3학년 때 모의고사 때 30점대 받다가 재수할 때 평면의 방정식? 원래 직선의 방식밖에 없었는데? 가형의 학생? 평면의 방정식이라는 것도 있어? 이러다가 지금 이제 3수째에 들어갔는데 작년에 5등급이었고 지금 1등급, 가형 1등급. 그럼 몇 개 틀린 거야? 1등급, 그 6월 모의고사에서? 이번에요? 30번 하나 틀리고 30번 하나 틀리고 나머지 다. 그럼 어떻게 공부했으면서 막 가장 뭐 힘들었었던 거나, 가장 이거는 아닌 것 같고 이거는 맞는 것 같고 뭐 생각했던 거나 평상시에 뭐 느꼈던 이야기 있으면 같이 한번 얘기해 볼까? 근데 제가 올해는 딱 그러면 일단 원래 방송이라는 게 그렇잖아. 딱 보면서 가장 중요한 5등급에서 1등급을 올리는데 가장 중요한 키워드 딱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닥치고 선생님 말씀대로 5단계 복습. 5단계 복습이라고 생각해. 정말 저는 그게 가장 제 인생을 바꿔놓은 그런. 그러면 그럼 봐라. 5단계 복습이라는 게 뭔 것 같아? 그럼 내가 왜 5번을 복습하라 그러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분명히 이게 글자를 봤을 때 난 이거 안다라 생각하는데 그게 아는 게 아니잖아. 2번 보고 할 때마다 계속 다르고 그 지금도 계속해서 헷갈릴 때마다 혼자서 계속
되뇌이거든요. 그거를 개념을. 근데 매번 다른 거예요. 그게 갖다가 그게 너무 신기해 갖고선 처음에는 아는 걸 왜 계속 하라고 하시는지 이해가 전혀 안 됐었는데 그게 다르지. 그게 그러니까 첫 번째 복습했을 때 안 보였던 게 두 번째 복습할 때 보이고, 그다음에 세 번째 보이고, 네 번째는 깜짝 놀라고, 다섯 번째 할 때는 취향형 집중 공략을 하다가 나 우함수 기함수 아는데? 내가 조금 전에 어떤 학생이랑도 통화했는데 우함수 기함수를 계속 파면 우함수 기함수를 아는 것만 계속 반복이다가 갑자기 29번이나 30번에서 x = 3 대칭인 함수에 대해서 갑자기 나왔어. 그때 처음으로 느끼는 거야. 내가 우함수를 아는 게 아니었구나. 단순하게 y축 대칭이라는 거 그냥 외우고 있었고, 마이너스 x에서 함수값이나 x일 때 함수값이 같다, 그것만 계속 쳐다보고 있었구나라는 거. 대칭성에 대해서 한 번도 고민 안 했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듯이 그거를 적어도 5번, 그런 의미에서 5단계 복습이라는 것도 있고, 우함수라는 것도 평상시에 그냥 개떼잡에서 f에 대해서 마이너스 x = fx, 우함수. 가장 대표적인 건 짝수차 함수이면서 절대값 함수도 있고, 우리 이과 학생들은 코사인 x가 있습니다 라고 맨날 얘기하다가 갑자기 f의 3-x = f의 3+x가 딱 보이면 그게 우함수랑 같은 표현인데, 그냥 선대칭의 표현인데 그걸 갑자기 놀랜다는 얘기지. 그랬을 때 나는 우함수가 완벽하지 못했구나 라는 그런 차원에서 5단계 복습이 필요하다. 단계별로 밟아가면서 내가 몰랐던 부분을 발견한다는 차원도 있고, 또 하나는 묵은지 얘기 맨날 하는 것처럼 그 정도는 고민을 해봐야지 우함수를 만났을 때 내가 응용할 수 있는 힘이 길러진다라는 의미에서. 그래서 지금 이 친구가 정말 그 바닥부터 시작을 해서 이번에 30번 딱 하나 틀렸다 그랬지만, 물론 이 학생이 그 노력한 거는 내가 알아요. 그러니까 그 한 문제를 틀리고 나머지 다 맞을 정도로 노력했다라는 게 얼마나 숭고한 노력인지는 내가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이 학생도 손꼽는 게 5단계 복습이라고 얘기했던 거는 그게 자네가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 정말 모르는 상황에서 그 높은 1등급까지 올라가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생각할 수 있는 재료들이다라는 거를 이 친구가 지금 느낀 거지. 그지? 이게 제가 선생님을 듣는다고 해서 점수가 오르지 아니라니까. 그게 난 제일 열받는 거야. 아니 무슨 커리를 타고 어떤 선생님을 듣고 어떤 사이트에서 무슨 패스를 사고 원패스를 팔고, 그러니까 내가 또 이제 또 흥분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항상 하는 얘기가 절에서 공부하면 어떻고, 인강을 안 들으면 어떻고, 과외를 하면 어떻고, 혼자서 공부하면 어떠냐라는 거지. 근데 학생들은 공부하는 방법 자체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내가 그거를 너무나 강조하다 보니까 막 오리엔테이션 때 막 침도 튀기고 막 얘기를 하지만 딱 그거 하나라는 거지. 그냥 처음부터 옆에 있는 애를 보면 분명히 지금 고난도 정복 막 이름 휘황찬란하잖아. 어디 사이트만 들어가면 무슨 최고난도 그거 정복이라 그래서 그거 하나 딱 들어놓으면 모든 문제가 다 풀릴 것 같은 착각.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들이 항상 불안해하는 게 딱 그거잖아. 얘는 그거 풀고 있는데, 얘는 저거 풀고 있는데, 나는 지금 개념 공부하고 있는데 이게 맞는 걸까? 그럼 주위에서 한마디 더 거둔다고. 야, 너 기출문제 안 풀어? 이러고 앉아있다는 거지. 그게 이제 계속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는 것 때문에 내가 계속 얘기했었던 거지. 그러니까 5단계 복습이라는 건 정말 기본적인 상황이고, 내가 모든 거를 다 설명할 수 있고, 정말 야 그게 왜 안 되니? 왜 평균값의 정리에 대해서 나랑 포카치 먹으면서 왜 그 얘기를 못해? 충분히 할 수 있지. 롤의 정리에 대해서 왜 얘기를 못하냐고. 거기에 대해, 그리고 평값의 정리가 얼마나 중요하게 니은 디귿에서 미분 문제에서 자주 등장한다라는 거를, 그거를 진짜 가슴으로 느끼고 난 다음에 공부하는 느낌과는 완전 다르다라는 거니까 그거 다 느껴보자. 그냥 외우지 말고 제발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면서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있다부터 그냥 줄줄이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제대로 알고 그걸 누구한테든지 다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만들고, 그 다음부터는 시나리오 세우자. 이런 몇 가지 재료를 주어져 놓고 구하고자 하는 게 이거니까 거기에서 올라가는 그거는 처음부터 머리 좋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많이 겪어봐야 되고 많이 다쳐봐야 되고 많이 아파야 되니까 그거 한번 시나리오 세우는 연습해보고, 그 세우는 연습도 그냥 4점짜리 문제 풀어보고 틀렸으니까 해답 보고 이거 다시는 안 틀려야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갔어요? 나는 이렇게 A라는 방식이었는데 왜 이 선생님은 B라는 방식으로 처음부터 시작했는지가 있거든. 그 힌트가 분명히 문제 안에 다 있어요. 그거 발견하는 연습을 계속하면 누구나 다 된다. 제발 그러지 마라. 그 21번 30번 문제를 100날 풀고 막 1월 달부터 푼다고 그게 풀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과정을 진득하게 거쳐야지만 된다라고. 그치? 네. 난 정말 안타까워. 야, 이 얘기를 나는 정말 6월 모의고사 끝난 다음에 입시 설명회 하나, 고등학교 1학년 애들 앞에서 하나, 고등학교 2학년, 너무나 단순한 거라고. 그러니까 어떤 수업을 들어야지 성적이 오릅니까? 어떤 교재를 풀어야지 성적이 오릅니까? 라는 정말 어른들이 좋아할, 교재를 팔고 싶어 하고 강의를 팔고 싶어 하는
그 매출을 올리고 싶어하는 그 사이트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인생을 살지 말자라는 거지 정말. 그렇게 하면 돼요 정말. 그리고 나는 여기 있는 학생들한테 이렇게 지금 신나서, 내가 지금 신난 건 아니지만 어린이 신나 보이긴 하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니네들은 무슨 얘기인지 아니까. 그런데 지금 카메라에 있는 친구들도 무슨 말인지 알았으면 좋겠으니까 막 아까 막 물놀이도 하고 막 바베큐도 먹고, 그게 딱 그건 것 같아. 이게 본방송이라고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지금이더라도 늦지 않고 이 방송을 보면서 뭔가 팍 느끼는 애들 분명히 있을 거거든. 여기도 애들 지금 다 EBS에서 나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들었던 친구들인데 분명히 계기 하나씩은 있었다고. 고1 때부터 열심히 한 게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이게 맞는 방법인가 보다라고 생각해서 정말 공부하는 방법을 찾았다라는 그런 쪽이니까. 네.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었던 그런 어떤 수업을 들어야 되고 어떤 커리를 타야 되는, 그게 정말 필요 없는 얘기라는 거. 모든 거는 다 정도가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대학교 가고 나중에 20대 30대 무슨 사업을 하고 어떤 직장에 취직을 하더라도 진짜 항상 본질만 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지. 딴 거 정말 생각하지 말고, 무슨 인맥이며 무슨 학연이 무슨 지연이야. 그거 다 이길 수 있는 게 뭐냐면 능력이거든. 능력 하나 있으면 다 이길 수 있거든. 웃기지 말라 그런 거죠. 능력을 본질적인 방법으로 쌓기 힘들고 자신 없는 인간들이 반칙을 쓰기 위해서 지연을 찾고 학연을 찾고 전화를 걸고 설날 때 뭘 보내고 지금 정치인들 하고 있는지 그대로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오늘 김영란법 통과됐거든. 합헌으로 갔거든. 그거 지금 되게 가슴 아파할 사람들 되게 많을 거라고. 그 사람들은 반칙 쓰는 사람들 아니야. 여러분들은 절대 반칙 쓰지 않는다라는 걸 한 번이라도 느껴본 사람들이니까 난 너무나 좋다라는 거지.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런 친구들이 다 여기 와가지고 나랑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거지. 지금 이 방송 보고 있는 친구들 반드시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지. 계속 나 혼자만 얘기한다. 니네들도 좀 얘기해봐. 난 지금 이렇게 막 되게 아주 너무 좋은 얘기를 해줘서 별말을 안 했지만 내가 좋은 얘기를 하는 그런 키워드를 얘기해줘서 난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되게 노력 많이 하는 친구가 지연이 친구인 것 같아요. 지연이가 그 얘기 해도 되나? 아까 이렇게 인스타의 스타야. 내가 지금 인스타그램에 한지 몇 개월 됐지? 근데 인스타그램에 그 회원수가 팔로워라 그래? 팔로우야? 팔로워요. 좋겠다, 알아서. 자, 팔로워가 3,546명인가 그렇거든? 지금 11,500명? 11,800명? 11,800명의 팔로워를 가지고 있는 이 지연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거기가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17학번이라는 제목으로 매일매일 자기의 취침 시간 다 적고 국어 공부한 스케줄, 영어 공부한 스케줄, 이거 자료 한번 띄워주실래요? 우와! 이거를 매일 올려. 정말. 나 아까 정말 깜짝 놀랐어. 그치? 원래 한번 들어본 적 있잖아. 난 그게 공스타그램이야? 네. 그래서 그 친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었다는 걸 내가 지금 한 3시간 36분 전에 알았는데 이런 학생도 있네. 그건 정말 지금 뭐 취침 시간이 3시간? 4시간? 지금 뭐 그 지연이 학생뿐만 아니라 채린이도 작년 수능 7등급에서 2등급으로 올랐잖아. 그치? 얘가 채린이에요. 근데 얘는 지금 딱 하는 얘기가 하루에 3시간씩 자면서 공부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본질이 아니야. 3시간씩 자는 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지. 3시간밖에 그러니까 3시간 자야지? 이게 아닌 거야. 그치? 너도 아니고 너도 아닌 거야. 노력하는 사람은 나 오늘부터 정말 열심히 일하기 위해서 딴짓 안 하고 무조건 3시간만 자고 2시부터 5시까지만 자고 공부해야지, 이게 아니라 공부하다 보면 오늘도 3시간밖에 못 잤네. 그러면서 되게 뿌듯해지는. 아침이야? 어떻게 빨리 자야지 이런 느낌이거든. 그런데 간혹 가다가 모의고사를 보면 거기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스스로 받는다는 느낌이 들면 그때부터 자기가 올바른 길을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막 그렇잖아요. 그러면 지연이는 어떤 생각으로 그거를 인스타그램에 올릴 생각이에요? 우선은 제가 올해는 그 작년에 이제 재수학원에서 재수를 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되게 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적고, 다들 공감하는 부분이겠지만 재수한 사람들은 그렇지. 그러고 일단 제가 수능 날까지 이만큼을 공부하고 이 정도 깊이 있게 공부를 하면은 이 점수가 나오겠다라고 생각한 저만의 커리큘럼을 이렇게 충분히 실행할 수 있는 시간과 여건을 제공해주지 않았어요, 학원에서. 그래서 우선 집에서 혼자 한번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12월에서 2월까지
정말 설렁설렁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아 정말 이렇게 하면은 작년이랑 달라질 게 하나도 없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가 이제 3월 21일에 처음 시작을 했는데 이제 3, 4월을 1분기, 5, 6월을 2분기, 7, 8월을 3분기 그리고 9, 10월을 4분기 하면은 이제 수능 날까지 4분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1분기를 처음 그 인스타그램이라는 곳에 그런 게 있다는 걸 알게 되어서 이 처음에는 플래너 제가 만든 플래너에다가 이제 기록을 해서 올리고 그다음에 언제 일어났는지를 캡처해서 올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우선 그렇게 하면 이제 사람들이 보는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강제성이라 책임감이라는 게 생겨서 아 물론 제가 공부를 하다가 진짜 이거 오늘 끝내고 이해하고 자야지 하면은 거의 한 2시 반, 3시 이렇게 돼요. 근데 그래도 내가 약속해서 일어나기로 한 시간이 수능 날이 원래 아침에 국어 시간이 8시 40분이잖아요. 근데 그때 내가 완전 맑게 깨어 있으려면 적어도 2시간 전에는 일어나 있어 이제 저작 운동도 하고 씹으면서 그렇게 하면서 뇌를 깨워야 되거든요. 저작 운동이라는 표현을 쓰죠? 맞나? 모르겠어요. 맞아. 저작 기능이 그래서 있지. 이제 제가 약속한 시간이 적어도 5시에서 6시에는 무조건 일어나 있자. 그리고 내가 너무 졸려서 죽을 것 같다 이러면 이제 낮잠을 30분에서 1시간으로 자자라고 설정을 해서 그렇게 이제 2분기를 이제 산 거죠. 3, 4, 5, 6 그리고 7, 8월 다시 이제 하고 올리고 있는 건데 근데 하면서 정말 원래 집에서 독재한다면 다들 뭐 집에서 되긴 돼? 막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그게 정말 저한테는 강력한 동기부여죠. 왜냐면 제가 이만큼 해왔다는 걸 항상 확인할 수 있고. 그러니까 막 그건 것 같아. 그러니까 보통 독학 재수하는 친구들도 있고 지금 뭐 기숙학원 다니는 친구도 있고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재학생들도 있고 다 그 어떤 게 더 제일 좋고 어떤 게 제일 나쁘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동기부여가 제일 중요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독학 재수를 막 해야 되겠다 그러면 아, 오늘 안 들어도 내일 들을 수 있고 내일 안 들어도 내일 모레 들을 수 있으니까 그냥 다 넘어가게 될 거를 얘는 뭘 하는 거냐면 그 팔로워들이 너를 왜 안 올려? 그것 때문에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야. 나는 이제 공스타, 네임드 공스타라고 하거든요. 분들 공감하시겠지만 진짜 다이렉트로 악성 메시지 받는 사람도 많고 너가 그따위로 공부해서 그 대학 갈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자기의 어떤 부족함을 그런 식으로 되게 악플로 남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이제 그걸 더 강한 동기부여로 삼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내가 더 열심히 해서 보란듯이 보여주겠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SNS의 그런 공부에 있어서 이용에 있어서 부정적이기는 해요. 왜냐면 다른 길로 셀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다른 카카오톡이나 그런 걸 깔아서 더 확장시킨다 해야 되나? 인터넷 사용을. 근데 어쨌든 지금 그런 어떤 공부의 방향성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럼 너는 아주 긍정적으로 잘 사용하고 있는 거고 아까 버스 안에서 우리 여기 청평 우리 집 오는데 아까 지연이가 했던 얘기가 나 오랜만에 바깥에 나온다 이러는데 짠한 거야. 야, 그 말 딱 듣는데 어떤 말인지 알거든. 오랜만에 나 바깥에 나왔었다 이러는데 그게 진짜 열심히 하고 그랬구나. 우리 아까 막 물놀이 하는데도 막 밝게 노는 거 보니까 야 그래도 참 정말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SNS 얼마나 나쁘다 그러고 막 스마트폰 버려야 된다 그러는데 정말 긍정적으로 사용하는 예잖아요. 보통 다이어트 하는데 뭐 금연해야 되는데 금연하는데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주위 사람들한테 알려라. 그렇게 되면 내가 주위 사람들한테 창피해서라도 무조건 금연하게 돼 있다. 이런 거에 가장 기초적인 얘기라면 얘는 정말 그 인스타의 그 팔로워들한테 보여줌으로써 그것도 얼마나 재밌어. 그거 탁 한 다음에 딱 올리고 막 되게 뿌듯하고 막 그럴 거 아니야. 그거 하루하루를 또 체크하는 거지. 그래서 내가 여러분한테도 맨날 얘기했었던 게 포스트잇 공부하라는 게 또 그런 차원이거든. 월요일날 다 지우고 붙여서 네가 공부한 그 성과를 직접 봤으면 좋겠다라는 차원도 그런 식으로 자기가 누구나 공부는 다 하기 싫지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 세상에 어딨어. 공부 제일 맨날 하는 얘기 그거 아니야. 공부를 제일 잘하는 사람들도 고시촌에서 공부한다니까. 사법고시 볼 때. 집에서 공부 안 되는데 걔네들도 냉장고 문 열어보고 맨날 그러니까. 공부를 가장 잘하는 사람들도 집에서 공부 안 된다는데. 그 정도로 재미없는 게 공부일 텐데. 제일 재밌는 드라마도 집에서 계속 보려고 그러면 그게 바지니. 그렇잖아. 오늘 피곤하면 드라마 안 보잖아. 맞아요. 닥터스 12회 안 봤잖아. 왜? 내일 볼 수 있으니까. 근데 인간이라 그러면 왜 오늘 보냐고. 그 재미없는 인간. 물론 정재수의 인간은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되게 잘 활용하고 있는 그런 지연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또 태빈이는 태빈이 한번 얘기해보자. 태빈이 어디 있어? 야, 태빈이는 정말 그 실용음악을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그러니까 아예 뭐 몰랐었던 거야? 그러면 네. 중학교 수학도 아예 모르고?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학원을 안 다녀봤었어요. 어. 그래가지고 이제 중학교 올라와서 이제 수학, 그러니까 공부를 하나도 안 하니까 수학이 한 중학교 때부터 10몇 점? 그러니까 그냥 제일 찍으면 나오는 점수만 계속 받았었어요. 근데 그렇게 계속 고2 여름까지 음악을 하다가 개인 사정상 이제 잠깐 쉬게 됐는데. 무슨 음악 했어? 저 랩하고 작곡이요. 작곡도 뭐 그럼 지금 아예 그만둔 거야? 아니면 대학을 가야겠다? 그러니까 대학을 가서 이제 하고 싶은 것도 하면서 다시 시작해야겠다. 아, 그런 아니, 생각으로? 친구들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지금 뛰고 있는 애도 있으니까. 음. 그렇게 돼서 이제 고2 때 사정상 잠깐 관두게 됐는데 이제 그때 이게 너무 할 게 없는 거예요. 수업을 처음에 이제 한번 들어볼까 했는데 수업은 아는 내용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지. 무슨 미분을 하는데 지금 미분 저건 왜 하는 거고 왜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그래서 처음엔 너무 지루했어요. 그냥 앉아 있는 거 자체가. 그래서 계속 그런 의미 없는 생활을 한 달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고등학교 2학년이야? 네, 고등학교 2학년.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같이 음악했던 형들이랑 그냥 말해주시는데 부모님이 그렇게 할 거 없이 지내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꿈을 찾아서 일단 공부를 해봐라. 아무래도 대학을 가면 네가 더 비전이 더 커지고 그러지 않겠냐. 그래서 공부를 해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장난삼아 치곤 이랬거든요. 안에 이제 공부하면 정말 장난삼아 스카이 간다고. 근데 그러니까 이제 공부하는 애한테 그 화살이 빗발치는 거예요. 얼마나 어떻게 공부를 열심히 해야 그런 대학을 가는데 네가 지금 그런 말을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근데 약간 그런 말을 들으니까 약간 오히려 그 오기가 그쵸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저는 지금까지도 공부할 때 가장 큰 동기거든요. 그게 공통점인 것 같아. 네. 지금까지 위너스에서 대상 탔던 애들도 항상 그 오기, 주위에서만 이렇게 막 긁어줬을 때, 네가 그 대학 가면 손에 장을 지진다 이랬을 때 나 한번 보여줄 테니까 그럼. 네. 그래서 처음에는 막 쌤들도 학교 쌤들도 막 너 재수해야 된다, 뭐 고이한테 재수해야 된다, 뭐 삼수해야 된다 막 그러면서 그랬었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제가 구미에 있었거든요. 지방 구미에. 네, 구미에 이렇게 있었는데 거기서 친구들도 너무 많았고 같이 놀던 친구 너무 많았고 그래서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작정 부모님한테 서울로 보내달라고 그랬어요. 약간 서울 유학으로 온 거죠. 그렇게 말하면 서울로 보내달라고 해서 서울에서 혼자 지내려고 했다가 이게 혼자 지내면 아무래도 부모님 불안하시니까 이제 누나랑 같이 살게 된 누나가 서울에 있어서 그때에서 이제 공부를 해보자 하고 수학학원에 갔어요. 일단 수학이 제일 시급하니까. 근데 수학학원에 가면 레벨 테스트 하는 거 아세요? 제일 처음 들어가면. 근데 레벨 테스트를 하는데 아는 문제가 없잖아요. 그래서 백지를 냈어요. 근데 학원에 못 들여 보내준다는 거예요. 너를 넣어줄 반이 없다고. 약간 좀 깔보듯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여기 공부 다 안 해가 결국 왔냐 그런 식으로. 그래서 그때 정말 더 크게 느꼈어요. 약간 좀 서러워가지고 되게 많이 서러웠거든요 그때. 진짜 뭔가 보여줘야겠다고. 그래서 이제 그때 아무도 안 받아주니까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무작정 일단 인강을 들어서 인강을 일단 접근이 쉽잖아요. 그래서 인강 이런 걸로 될까 하다가 처음에 반신반의하면서 이제 선생님 그 중학교 수포자 수학 특강도 들었는데 처음에 이제 무슨 거기서 식전개하고 막 분수 막 유리수 이런 거 배우고 막 그러자는데 난 그 말도 몰라서 그 강의만 3번을 돌려들었어요. 그치. 네, 그 강의만 3번을 돌려듣고 이제 뭐 내신 때 개념의 신도 하고 개떼잡 커리 타고 취향유형까지 탔는데 그래서 이제 6월에 좀 사람들을 놀래킬 만한 결과라서 국영수 이렇게 탐까지 다 해서 다 좋은 성적이 났어. 네, 합해서 한 상위 1.2% 나왔어요. 박수 한번 쳐주자. 그러면 그 짧은 시간 지금 고3이지? 네. 1년 동안 노력해서 어느 정도 성과를 얻었잖아. 제일 중요했던 건 뭐일 거야? 제일 중요한 거요? 일단 그 진짜 지금 여기 카메라 어떠? 지금 여기 카메라 있지? 여기 카메라를 딱 보면 어떤 애가 지금 너한테 지금 랩을 하고 있어. 막 이해야 막 이러다가 대학 가면 가볼까 이러고 있어. 네. 근데 고2인데 나는 이미 다 늦지 않았을까? 걔한테 딱 하고 싶은 얘기가 뭐야? 그러니까 저는 중상위권이나 그런 친구들보다 하위권하고 중하위권 친구가 되게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일단 되게 주변 사람들 무시도 많이 받을 거란 말이에요. 너는 공부도 못하고 나중에 뭐하고 먹고 살 거냐 그런 말 되게 많은데 너 저한테 막 삼류 래퍼나 해라 그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일단
자기주도 학습이 요즘에 제일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진짜 말 그대로 자기주도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남들 아까 말하신 것처럼 뭐 어떤 인강이 좋다, 어떤 커리가 좋다, 근데 그런 거 솔직히 다 필요 없거든요. 자기가 열심히 하면, 그러니까 저기로 가는 길을 알려줄 뿐이지 직접 손잡고 데려다 주는 게 아니에요. 인강 쌤들하고 모든 커리들은. 그래서 자기가 직접 걸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학생들이 많이 다 수동적이다 보니까 그게 성적이 안 오르고, 또 성적이 오른 사람들이 막 쟤는 기적이다 하면서 자기를 약간 보편화시키고 약간 그렇게 하는 거죠. 쟤는 제가 특이한 거고 내가 정상인 거야,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고 그냥 자기가 열심히 하면 돼요. 열심히 하면 당장 성적이 안 오르도 내가 열심히 한 게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자랑스러워지고 자존감이 더 생겨요. 그냥 그거라도 얻어가면 수험생활에 제일 진짜 자기 앞으로 살아가는데 더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맞아. 네. 그러니까 보통 어른들이 하는 얘기가 공부는 자기가 하는 거야라는 말, 그게 이제 가장 함축적인 이야기라면, 남들이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남들이 그냥 해주는 것도 아니고 진짜 너무 웃기는 거라니까. 정말 어떤 커리를 타서 어떻게 성공했어요라는 것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고, 다 누구나 자기만의 방법으로 해석한 거 아니야. 얘도 그렇고 너도 그럴 거고 자기만의 방법이 있어. 나는 5단계 복습이라고 적어도 몇 번은 복습을 해야지 어느 정도 응용력이 생기는 거야 라고 얘기했으면, 그거에 따라서 여기 다 다른데 어떤 애는 당일날 1차 복습하고 2일 있다가 2차 복습하고 일주일 후에 하고 이렇게 하는 애들도 있고, 아니면 같은 간격으로 등차 수열처럼 하는 학생들도 있고, 그거는 이제 자기의 가장 사람마다 다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고 사람마다 다 다른 거니까 거기에 맞아. 그러니까 본질은 하나라는 거지. 그렇잖아. 거기에 따라서 자기에 맞는 방법대로 공부하면 된다는 거. 그러니까 나는 너무나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선생님 6차 복습했는데 점수가 안 나와요. 7차 복습하면 나올까요? 이런 정말 너무 말도 안 되는, 지금 얼마나 웃겨 우리가 지금 생각했을 때. 그런 질문하고 있지 말고 정말 그 본질을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공부를 해야지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또 눈에 띄는 학생 중에 한 명이, 또 채린이가 와 가영이고 7등급에서 2등급까지 올랐어. 7등급에서 2등급까지 하루에 3시간씩 공부하고 검정고시를 했어. 3시간씩 자면서 공부하고. 미안해. 3시간씩 공부하면 큰일 나겠죠. 야, 그리고 4월 사설 모의고사를 봤는데 48점을 내서 그때부터 3시간씩 잔 거야? 아니요. 그러면? 그 전부터 그랬는데. 4월 달에 아직 점수가 안 나오고. 네, 그래서 학원을 그만두고. 학원 그만두고. 선생님 그 인강 복습을. 복합재수학원에서. 네, 제대로 하려고. 그러다가 야, 지금 현재는 2등급이 나온 거네. 네, 그러니까 개떼잠만 했어요. 개떼잠하고 취향용도 아직 안 했지. 네, 지금 어제부터. 너는 진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을 거야.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야 진짜 근데 너무 많아. 만점도 개떼잠만 해줄 되게 많거든. 그러니까 그게 틀린 말이 아니다. 근데 걔네들이 개떼합 수준만 공부했을까? 아니, 딴 문제 많이 풀어봤을 거야. 나름대로 공부했던 거지. 그러니까 어디까지 들으면 어느 점수가 나오고 어디까지 들으면 어느 점수가 나오는 게 아니라 정말 생각할 수 있는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게 개념 때려잡기라면, 이제 자네가 취향용역 집중공략 시작했다 그러니까 취향용역 집중공략 어떤 느낌이냐면, 그 취향용역 집중공략을 1강부터 듣기 시작하면 지금 아직 안 들은 친구들이 있을 텐데 그 생각이 될 거야. 개태잡 내가 5단계 복습 다 끝내고 완전 개념은 완벽한 것 같은데 취향용역 집중공략 하다 보면 몰랐었네? 그러니까 이게 내가 아는 평균값 정리가 아니네 라는 생각을 그때 처음으로 하는 거야. 야, 미분계수의 정의 막 눈 감고 때 h가 0으로 가까이 할 때 나오는데 이게 그게 아니네 라는 거. 미분 가능성에 대해서도 자기가 이게 미분 가능성이구나라고 알 수 있는 게 다음 단계를 거쳐가면서 우리가 세상 깨닫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많거든. 그거를 느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취향용 집중공략이고, 또 하나가 21번 30번 가지고 학생들이 뭐라 그러는데, 21번 30번에 맞는 계속 문제집을 푼다는 느낌보다 제대로 공부해야 된다라는 거지. 21번 30번에 특효야 딱 2선만 들으면 21번 30번이 잡힙니다 라는 건 아무것도 없고, 결국 30번도 개수 세고 자연수 개수 세고 순서상 개수 세는 건데, 그거를 딱 봤을 때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고 처음에는 엄두도 안 났지만 그냥 한 30분 정도 고민해보면, 내가 그 문제 풀 고민할 시간 일부러 다 줬거든. 취향용 집중공략. 그 30분 동안 공부해보니까 어쩔 때는 X축 기준으로 생각해보니까 잘 풀리다가 어쩔 때는 Y축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잘 풀리는 거야. 그러니까 로그 함수 같은 경우는 X축 기준으로 생각할 때도 있고 지수함수 Y축 기준으로 생각할 때도 있고, 어떤 문제에 따라서 그냥 하나하나씩 따지면 되는구나. 그런데 너무 신기한 게 X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생각하는 것보다 4일 때는 금방 보이고 5일 때부터는 야 이거 거듭제곱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도록 되어 있는 문제니까. 그런데 해설 강의를 보면 처음부터 거듭제곱으로 시작하거든. 그럼 나는 머리가 나쁘거든. 처음부터 이걸 떠오르지 못했으니까. 그게 아닌데.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직접 겪어보고
다 별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나는 뭐 머리 좋은 애들이 수학을 잘하는 정말 좋은 그 유전자를 타고난 애들한테 축하는 해주고 싶은데 그게 아니더라도 21번 30번을 분명히 정복할 수 있다는 것도 충분히 너무나 얘기해주고 싶었던 그런 강자가 취향력의 집중 공략이었던 거예요. 그런 거를 한번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그게 아닐까. 그러니까 21번 30번이 그렇게 먼 세계가 아니라는 거. 그리고 29번은 귀여운 수준이라는 거. 그리고 15번, 17번 같은 경우도 조금만 놓쳤다는 거. 그런데 그 놓치는 거를 왜 놓쳤을까를 계속 반성해야 된다는 거지. 한 번 틀린 거 가지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틀렸던 이유가 분명히 있단 말이야. 벡터를 하는데 나는 분명히 벡터를 안 쪼갰는데 안 쪼갠 이유가 있거든. 쪼갰어야 되는데. 그럼 분명히 개떼잡에서도 얘기했고 취향력 집중공략에서도 얘기했었는데 못생겼을 때는 예쁜 걸로 쪼개라 그랬거든. 그걸 알고 있었는데도 안 쪼갰거든. 근데 그걸 보니까 쪼개는 게 맞거든. 그런데 다음번에 새로운 문제를 내가 도전해보니까 처음부터 쪼개고 싶었거든. 근데 그게 풀렸거든. 그러면 그 다음에 쾌감이라는 거는 말할 수도 없는 거잖아. 그 다음부터는 벡터만 보면 막 쪼개고 싶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라는 거지. 그 과정 안에서 얼마나 짜증이 났고 얼마나 집어던지고 싶었고 얼마나 주위의 그런 그 반응 때문에 이 길이 아닌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처음 경험이기 때문에 이 방법이 아닐 수도 몰라라는 생각을 누구나 다 하게 된단 말이야. 그게 너무 안타깝다는 거지. 그냥 꾸준히 밀고 나가고 꾸준히만 가면 다 누구나 그 결실을 맺을 수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지금 여기 있는 친구들도 여러분 다 1등급이 아니라 2등급 학생들도 있고 대부분 2등급, 1등급, 1, 2등급이 제일 많구나. 그런 학생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학생들도 아직까지 올라갈 산이 많지. 왜? 다 봐줘야지. 다 봐줘야지. 언젠가는 여러분이 어떤 수준이 되는지 아니? 시간만 2배로 주어지면 다 맞는다가 확신이 들 때가 와. 지금은 그거 아니잖아. 지금은 시간이 아무리 많이 주어져도 못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잖아. 그런데 언젠가는 딱 그 수준이 와. 시간만 있으면 난 무조건 만점이네. 그 수준이 딱 온단 말이야. 그런 다음에 그게 이제 시간이 또 이제 점점 빨라지는 거야. 그럼. 그렇게 되는 거니까 다 과정이 있는 거니까 나 이건 완강했는데 왜 점수 안 나와 이러지 말고 아직까지는 여러분 다 부족하다는 마음이 있겠지만 지금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가짐 그대로 쭉쭉 나가면 다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까지 성적을 올릴 수 있게 너 목소리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도와준 거는 이제 자기 암시를 거는 거예요. 뭔가 이거는 정말 재밌는 거. 담배는 좀 줄이는 게 낫겠다. 이거는 정말 재밌는 거고 이거를 배우면 내 인생에 도움이 되고 자기 암시를 하는 거. 네, 그런 식으로 계속해 나가다 보면은 처음에는 힘들지만 일주일, 2주일, 3주일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어느새 그게 지금도 많이 힘들어 보인다. 그게 제 패턴이 돼요. 그렇지.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건 어렵지만 그 슬럼프가 올 때마다 흥미를 일부러라도 유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조끼를 안 입거든 이제. 박수 한번 쳐주세요. 조끼를 안 입어도 돼. 물론 아직까지 뚱뚱하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조끼를 막 50벌씩 해가지고 막 이렇게 입고 막 그랬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네가 지금 했던 얘기야. 1, 2주 버티는 게 제일 힘들어. 여러분도 한번 겪어봤을 거야. 1, 2주가 한번 해보면 이거다. 오늘만 다이어트를 하면 되거든. 오늘만 내가 다이어트해서 성공을 하잖아. 그러면 다음날 일어날 때 너무 행복하다. 그리고 오늘 다이어트 했던 게 너무 아까워서 그 다음날도 지속하고 싶다라는 그 느낌이 든다. 그래서 이틀을 하잖아. 그러면 3일을 한번 해보고 싶고 그러다 보면 한 달 있다가 한 2kg 정도가 빠지거든. 근데 그게 너무 아까운 거야. 옛날로 다시 돌아가기에. 그런 의미라는 거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게 되게 잘하고 있는 거고 힘들지만 조금만 하면 될 것 같아. 그게 이제 그런 사람이 돼버린 거지. 이제 나는 어느 정도 이제 그 몸도 생각하고 어떻게 그 식단도 조절하고 운동도 하고 그런 사람이 되어간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이런 사람이 있어. 쟤네들 대단하다. 어떻게 하루에 3시간씩만 자면서 공부를 해? 나는 어떤 생각을 해야지 그런 동기부여라는 것이 되지? 라고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 상당히 많을 텐데 하루가 이틀이 되고 이틀이 3일이 되고 3일이 4일이 되면서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다니까? 되게 웃긴다니까? 더군다나 이런 계기를 통해서 야 NKTV 막 대표적인
수강생 대표로 여기까지 나왔는데 나 열심히 하는 사람인데 여러분 분명히 내일부터 집에 가서 마지막으로 카톡 한 번 더 하고 그리고 단톡방에서 막 이렇게 하다가 우리 으쌰으쌰 한번 잘해보자. 우리 위너스 클럽에서 또 만나야 돼. 이런 얘기하면서 더 열심히 할 거라는 나는 확신이 있어. 그래서 아마 MKTV 3회를 거쳤던 친구들이 기적을 만들어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난 분명히 그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그러잖아요. 그거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게 최초에는 정말 작은 동기부여에서 시작이 됐지만 이게 이렇게 점점 커지는 거거든요. 다 마찬가지인데 다 마찬가지란 말이야. 아니, 세상은 정말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 어떤 분야서든지 처음부터 이렇게 잘 된 사람 막 처음부터 막 그 야구선수 유명한 사람 누구 있니 뭐 누가 있지? 이승엽. 이승엽. 그래, 이승엽 씨랑 나랑 동갑이구나. 그래도 내가 더 늦게 태어났으니까 젊은. 내가 훨씬 젊지. 근데 이승엽 씨 같은 경우 처음부터 딱 시작할 때부터 내가 어느 정도 뭐 그 아시아 신기록 정도는 세우고 뭐 그러겠네 뭐라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 사람이 지금까지 뭐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 베테랑이잖아. 아직까지도 연습을 제일 많이 하는 타자 중에 한 명이라고. 이룰 거 다 이뤘잖아, 그지? 근데 아직까지도 막 이렇게 막 그 손에 피가 날 정도로 연습하고 막 그런다는 얘기 들으면서 일단은 자기가 그런 국민 타자고 거기까지 돼버렸으니까 그런 뒷받침에서 계속 공부하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주위에서 한번 여러분의 성적 때문에 한번 놀랬기 때문에 그 놀랬다는 거 더 이상 실망시키지 않아서 더 열심히 하는. 근데 그거의 시작은 자그마한 동기부여부터 시작하는 거고 자기 암시에서 시작했다라는 체린이 말처럼 그렇게 긍정적으로 하나씩 잡아가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너무나 말이 안 되잖아. 응? 그래서 어떻게 하면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막 이런 질문 막 패매라 그러지? 페이스북 메시지 막 이래. 선생님 오늘 아침에 들었던 노래가 계속 흥얼거려져요. 어떻게 하면 흥얼거리지 않을 수 있나요? 진짜 막 휴대폰 막 집어 던져버리고 싶어져. 정말 그렇잖아. 뭐야. 그 자그마한 그거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니까 딱 이랬으면 좋겠다. 그냥 하루만 열심히 하자. 하루만 계획 완벽하게 세워자. 그러면 충분하다. 내일 놀겠다. 오늘 하루만 하자. 그럼 내일 못 논다니까? 아까워서 어떻게 놀아? 못 놀지. 그게 이제 쌓여간다는 거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또 다른 친구들도 제일 중요한 게 뭐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힘들었던 점이나 아니면 이런 얘기도 한번 해볼까요?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또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또 궁금한 점이나 또 나한테 질문하고 싶은 거 그런 거 있는 친구들도 한번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볼까? 먼저. 이게 무슨 장면이죠? 예? 저 계속 걸리는 게 있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수학에 대해서 개념을 좀 알고 그렇게 모의고사를 풀어보면 이게 항상 80점 중반에 제가 좀 머물러 있거든요. 근데 항상 그래 약간 3개 어려운 거 틀리고 하나 막 실수해서 틀리고 그게 약간 실수한 거는 내 실력이 아니야 뭐 이러면서 이렇게 치부할 때도 있지만 이게 약간 반복이 되는 게 느껴져요. 속으로 내가 이걸 정말 실수도 실력이구나 하면서. 근데 그 실수를 의식하면서 안 하려고 해도 계속 한 그 정도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한 4개 정도 3개 정도 틀리니까 이제 그 벽을 깨면 진짜 만점이 되고 1등급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 벽을 만난 것 같아서 그 벽에 깨려면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끈질기게 내가 왜 이 문제를 틀릴 수밖에 없었는지를 네가 발견을 해야 돼. 오답노트. 그 이제 그거를 이제 가장 흔한 표현으로 오답노트라고 얘기를 하잖아. 근데 오답노트도 좀 이렇게 뭐라 그러지? 막 내 느낌이 안 오는 게 더 진해야 되는데. 어떤 느낌이 돼야 돼? 방법하고 있는 게 있어. 그 뭐야? 되게 보통 오답노트라고 하면 문제 이렇게 복사해서 오리고 다시 풀어보고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근데 그 오답을 정말 체계적으로 하면 제가 4등급, 5등급 나왔다가 이제 1, 2등급으로 확 뛴 게 그 오답노트를 했어요. 뭐냐면 자, 1분 후에 공개. 이게 진짜 정말 힘들거든요. 근데 정말 힘든데 이대로 하면 진짜로 정말 많이 뛸 수 있는 게 뭐냐면 첫 번째로 보통 틀리는 유형이 있어요. 첫 번째는 계산 실수. 가장 고치기 쉽고 뭔가 해결 방법이 있는 그런 케이스. 그거 뭐야? 나 수업하면서 계속 틀리는데 그거 어떻게 해결해? 기타 수학을 삐 이렇게 처리되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4점짜리에서 잘 많이 나타나는 유형인데 이제 푸는데 내가 분명 이 줄까지는 해석을 해서 뭔가 손을 대놨는데
그 뒤에 막히는 데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막히는 원인이 뭔지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개념이 어딘지 거슬러 올라가서 그 부분을 알아내야 되는데 보통 이거를 귀찮아서 안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오답노트 카드 양식을 아예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래? 그게 뭐냐면 볼까요? 오! 이거야? 이제 A4 용지 반 사이즈를 갈라서 그 이제 스캔 떠요. 핸드폰으로 스캔을 뜨면 문제만 뜨고 틀린 일시, 그 다음에 틀린 원인, 내가 왜 틀렸는지를 분석하는 거죠. 계산인지 아니면은 내가 어디 개념이 약해서 막혔는지 아니면 두 가지 개념이 쓰였는데 하나만 접근했다든지 그런 식으로 그렇지. 이제 원인을 분석해서 쓰고 그 다음에 처음 풀이법을 어떻게 접근하는지 적어놔야 돼요. 내가 이런 방법으로 풀어놨었다고 그렇지. 기록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함수 방정식이 그렇지. 나왔는데 그렇지. 난 이게 함수 방정식인지 모르고 그냥 막 대입한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막 대입함 이렇게 그렇지. 그냥 써놔요. 그렇지. 바보같이 막 대입해서 못 풀었다. 해석을 안 한 거지. 네, 그러고 이제 두 번째로 다시 풀러 돌아왔어요. 제가 이제 그런 카드 두 개를 나눈 걸 이제 상자에다 모아놔요. 그럼 이제 그걸 다시 꺼내면 두 번째로 풀었을 때 어떤 식으로 접근했는지 적어놓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맞추잖아요. 맞추면 그 문제 분석이란 게 그런 거예요. 도대체 이 출제원은 왜 이런 표현을 써서 이 문제를 만들었는가? 그러고 사전자리라면 어떤 복합적인 개념이 써서 내가 어려웠는가? 그거를 이제 알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취약하다라는 걸 알게 되면 이제 그 개념을 그게 5단계 복습이죠. 그러니까 이거 봐라. 내가 오답노트가 그냥 너무나 허술한 단어다라고 얘기했던 뭐냐면 정말 85점에서 머물고 있는 애들 전문가거든 내가. 85점에서 머물고 있는 애들은 틀리면 해설을 보고 다시 한번 풀어보고 넘어가요. 그게 오답노트라고 생각하는 거야. 지독하게 그 문제에서 내가 왜 그 시나리오를 못 세웠는지를 발견해야 돼. 그 원인이 있어 분명히 어딘가에. 근데 그거를 학생들이 안 해. 그냥 문제 딱 풀어보고 틀리면 그냥 시험 보고 모의고사 딱 시험 보고 아 이 문제 틀렸네. 아 그냥 해설 강의 딱 보고 아 원래 이렇게 푸는 거구나. 근데 해설 강의 이해되니까 아 아는데 틀렸네. 근데 그게 이렇게 넘어간다니까. 그건 아무런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한 문제 한 문제 너 분명히 틀렸던 이유가 다 있다고. 그거를 네 스스로가 알아내야 되고 그걸 가지고 왜 앞으로는 그렇다면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요 이유 문제 안에 다 들어있으니까 모든 내용이 이게 나오고 이게 나오고 이게 나왔기 때문에 이쪽 개념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았다. 아니면 똑같은 이과 수학 같은 경우에는 대수적으로 정리하는 거랑 기하적으로 정리하는 두 가지의 풀이 방법이 상당히 많으니까 그것도 대부분 너무 좋아하는 게 기하적으로 풀이하는 방법이잖아요. 이게 이렇게 기하적으로 생각할 수 있었던 이유, 대수적으로밖에 못 푸는 이유 이런 것까지 다시 한번 다 정리를 하면서 그러니까 완전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연습을 너무나 많이 해야 된다. 그냥 풀고 문제집만 막 양치기라 그러잖아요. 이 문제 풀고 틀리고 해설 보고 틀리고 해설 보고 틀리고 해설 보고 그거 백날에 맞춰 소용 하나도 없다. 분명히 틀린 이유가 있거든. 선생님을 맞추는데 당신은 못 맞췄던 이유가 있거든. 그걸 무조건 발견해야 된다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아주 집요하게 늘어지는 기가 막힌 그 예시를 이야기했었던 게 지금 지연이가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거 양식을 보여드리죠. 이거 아니야? 이거 얘기하는 거죠? 네, 이거요. 네, 이거 뭐.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지연이의 방법인 거고 그거를 이제 오답노트라는 게 이제 그러니까 나는 그것도 너무 싫어해 사실. 이투스에서도 막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오답노트 막 이렇게 나눠주고 몇 월 며칠. 근데 나도 개떼잡에 애들이 하도 공부 방법이 잘못돼 있으니까 1차 복습, 2차 복습 그 칸을 만들어놨지만 그걸 이제 자기가 생각을 하는 거지. 아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나한테 맞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 안에서 또 즐거움이라는 게 있거든. 한 문제를 야 니네 그런 경험 있지 않아? 내가 못 풀었는데 해설 강의를 딱 보니까 이러다가 그거를 다시 한번 혼자 보면 이런다니까. 그리고 똑같은 문제인데 다 한 번 더 고민하잖아. 그러면 이런다고. 그게 단계별로 와. 그러니까 이런 거지. 이실로는 못 풀었어. 해설 강의를 봤어. 풀라 그러면 곧바로 풀다가 또 떠듬거린다. 이해한 것 같은데 내게 완전히 아닌 거거든. 근데 그런 수준에서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야. 뭔가가 있는데 그 원인을 빨리 봐야 되고 그 원인을 빨리 메꿔야 되고 그런데 수학이라는 게 그렇게 다양하지가 않아. 몇 번만 몇 문제 정도만 메꿔 놓잖아. 그럼 그 다음에는 걸려 그 체안에. 그래서 너무 재밌어. 이 시간 풀리네? 그 시기가 와. 그리고 거의 대부분 다 걸린다는 느낌이 들어. 그래서 딱 이 생각이 들어. 심리형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심리형 아니야 이거 라는 생각이 여러분 딱 들어. 그때가 온다고.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과정인데. 근데 여러분들은 그거를 수업 따위로 해결하려고 그러잖아.
수업 듣고 그냥 해결하려고 그러잖아. 그 과정을 얘기를 안 하잖아. 정말 피나는 연습장이라고 내가 진짜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닌데 피나는 연습하고 그 과정을 겪고 나면 이제 보이거든. 그 다음부터 이제 여러분이 나중에 대학교 가서 과외한다 보면 애가 막 이렇게 왜 이거 안 풀릴까? 그러면 아 연습해 이 새끼야. 이 말이 나오는 게 그 과정을 다 겪었으니까 귀여운 거지. 근데 여러분은 그런 귀여운 고민을 이제 여러분 수준에서 나한테 더 이상 그런 얘기를 안 하겠지만 처음 이제 수학을 시작하는 애들이 그런 귀여운 고민을 막 갖고 있는 거야. 선생님 왜 안 풀릴까요? 막 이러면서 그럼 때가 안 됐다 그러면 됐어요. 풀 거예요.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너무 얼마나 귀여운 얘기야 정말.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가 맨날 그러잖아. 니네는 공부의 공짜도 모르면서 어떻게 공부가 뭔지도 한 번도 못 느껴봤으면서 그냥 어른들의 잘못이다. 마치 인강만 들으면 모든 점수가 올라가는 것처럼 착각을 하도록 만들었으니 니네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참 어른들의 책임이겠다. 이런 얘기도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것 같아. 다 자기만의 방법 있잖아, 그치? 자기만의 방법이 있고 자기 암시 방법 얘기했고 자기만의 방법. 지금 이 자네도 마찬가지고 또 지금 여기 앉아있는 친구는 왜 쟤네만 얘기하고 있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자기만의 방법을 지금 다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거는 사람에 맞춰서 다 하는 거니까. 그렇잖아. 여러분 결혼 안 해봤잖아. 나도 안 해봤는데 아니 뭐 이런 얘기 하잖아. 막 갑자기 뭐 어떤 막 그 종합 편성 채널에 뭐 부부관계 전문가 나가지고 어떻게 하면 부부관계가 좋아지? 그게 뭐야? 그게 말이 어디 있어? 사람마다 다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고 다 적었네. 근데 가장 기본적인 건 서로를 존중하라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그 존중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고 그 안에 행복을 찾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듯이 내가 얘기하는 5단계 복습은 그렇게 하면 탁탁 이게 아니라 본질을 찾으라는 얘기고. 분명히 언젠가는 니처럼 85점, 70 몇 점 사이에서 딱 멈추고 더 이상 안 올라갈 때가 있을 텐데 그때는 내가 아까 얘기했었던 것처럼 그런 방법을 무조건 그러니까 끈질겨야 돼. 이 한 문제를 가지고 언제든지 이야기했을 정도로 내가 한때는 이 문제의 출제자 의도를 내가 몰랐었던 적이 있었지. 이거를 내가 이해 못했었던 적이 있었지.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때가 분명히 올 때까지 무조건 파고들어야 된다는 거야. 그런 의미에서 해설 강의를 곧바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노력해봐야지. 이게 훨씬 더 낫다라는 거야. 정말 되게 빠른 방법이 있어. 여러분들 그런 멋있는 방법 되게 좋아하잖아 사실. 되게 빠른 방법이 있을 수가 있다고. 그래서 교과 외 과정을 가지고 훨씬 더 스마트하게 가고 막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그런데 수능은 그거 물어보는 거 절대 아니야. 그냥 교과서 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연습하면 누구나 아주 최단 시간 안에 좋은 방향을 얻을 수 있는 건데 그런 것도 충분히 연습을 통해서 다 갈 수 있는 거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네. 이거 지금 보고 있는 친구들도 남은 기간 동안 맨날 하는 얘기지만 그래 내 마음이 이렇게 나는 이렇게 막 이렇게 앉았다가 저렇게 앉았다가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한테 좀이라도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또 여기 있는 학생들도 하고 싶은 얘기 되게 많고 다 똑같은 이야기인 것 같거든. 노력해보니까 얻는 게 분명히 있고 선생님이 맨날 뭐 설명해봐라 이게 처음에 뭔지 몰랐는데 이제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그런 얘기 하잖아. 야 그 순간 배달이 원래 그 리미트 H가 그걸인 줄 알았는데 딱 보니까 이제 그 두 점을 연결하는데 평균 배달이라는 게 이게 보이잖아. 그래서 미분 가능성이 왜 좌우가 같아야 되는지도 막 알겠잖아, 그치? 그거는 한 번 딱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닌 것처럼 그런 과정이 인생에서 다 있는 거니까 지금 뭐 남아있는 그 기간 동안 끝까지 열심히 해서 여러분 분명히 좋은 성과 있을 거고 이 안에서 난 분명히 또 위너스에서 우리 같이 또 포옹하고 만날 날이 있을 거고 또 여러분들도 위너스에서 만날 날이 있을 테니까 끝까지 열심히 하는 편법 쓰지 않고 항상 본질을 추구하는 그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게 됐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말을 끝으로 MKTV 역사적인 그 3회 청평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여기 보는 친구들이랑 우리도 이제 아직 결실을 맺은 건 아니니까 우리 다 같이 올해 11월 수능에 대박 날 수 있도록 같이 화이팅 하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죠? 네. 자, 우리 모든 친구들, 여기 10명 친구들, 그리고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비록 이투스가 아닌 타사티에서 놀러 온 친구들도 모두 다 수능 대박 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한번 끝까지 노력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수험생 여러분, 화이팅! 하나, 둘, 셋! 화이팅! 뭐 저런 거 할때 진짜 진짜 아예 생각하고 살자. 안녕하세요.
6시, 아침 6시 반. 어떡하지? 잠시 후 제가 그 기상 미션을 해서 이긴 팀에게는 이 삼계탕을 주고 진 팀에게는 미숫가루를 타줄 거예요. 정말 사악하다. 여러분, 이 본 그 어제부터 했었던 복불복 게임은 그 주최자인 정승재와는 전혀 관련 없음, 정승재의 의도는 전혀 관련 없음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반 정도 일어났고요. 정말 미숫가루는 정말 맛있고 삼계탕도 맛있어. 근데 서로 그 상대방의 그 아침 식사를 탐하지 않는 걸 가지고 우리 같이 약속을 하자고. 약속. 자, 우리 한번 가보도록 하자. 자, 평상시에 좋아했던 수열이 우리 아까 남성 먼저 할까? 등차 수열인지 등비 수열인지를 이걸 보고 딱 얘기합니다. 하나 둘 셋 하면 등차, 등비 딱 두 글자만 얘기. 평상시에 되게 좋아했던 수열을 얘기하는 거야. 이걸 보면서 얘기하는 거야. 가자. 하나 둘 셋 등차. 일단 남색은 성공을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흰색에서 이야기해 보도록 해야지. 자, 뭐와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볼까? 뭐가 있을까? 자, 확률이 있고 통계가 있잖아. 확률 통계 중에서 진짜 뭐하니 진짜 아침부터 자, 얘기하는 거야. 확률계 있고 통계가 있다. 네가 좋아하는 걸 얘기하는 거야. 이거 보면서 하나 둘 셋 통계. 어머 이로써 우리 흰색 팀은 미숫가루를, 그리고 남색 팀은 삼계탕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먹고 나서 생겨도 돼요? I needed to fly. Realized soon enough that wings are awfully complex things, and to the birds conceded the sky. Still I sometimes gaze at the clouds above, and I feel the rays of a distant. 선생님을 3년 동안 계속 봤지만 뭔가 계속 TV로만 보다가 모니터로만 보다가 선생님이 이렇게 직접 마주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설렜었고, 진짜 이 설렘은 진짜 여러분도 다 같이 느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이 해주시는 말씀 그대로 새겨 듣고 수능까지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재작년 이렇게 듣는 것보다 이번에는 선생님이 말하신 거를 더 이렇게 되새김질을 해서 이렇게 공부를 해보니까 더 선생님 말이 전부 맞다는 그런 뜻을 알게 되어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하는 말씀 다 깊이 새겨들어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선생님은 실물이 더 잘생겼으니까 꼭 성적 많이 올려가지고 성적 많이 올려서 위너스클럽에서 꼭 선생님을 직접 보고 선생님 실물도 보고 선생님 또 저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도 진짜 직접 느낄 수 있으니까 꼭 성적 많이 올려서 위너스클럽에서 뵐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사실 정말 많은 분들이 이거를 지원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뽑혔으니까 뽑힌 만큼 저도 많은 동기부여를 받고 그 받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공부로 승화시켜서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런 밑바탕이 되는 하루를 만들어주신 게 너무 정말 고마워요. 선생님 덕분에 진짜 공부도 한 번도 못 해본 놈이 여기까지 왔고요. 여기까지 대단한 건 아니지만 더 열심히 해서 더 좋은 결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위너스클럽에서 뵐게요. 선생님 감사해요. 선생님밖에 없는 이유는 선생님이 너무 저에게 큰 힘이 되셨어요. 수학에 있어서만큼. 이제 MKTV 찍을 때도 선생님께서
하면 말을 너무 잘 들어주시고 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이제 좀 어떻게 해야 될지가 더 명확하게 나와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너무 감사드리고 너무 오길 잘한 것 같아요. 학생들에게도 아주 추억이 됐었겠지만 저한테도 정말 추억이 되는 것 같아요. 학생들도 뭐 헤어지기 싫다 이런 얘기 하는데 저도 그런 생각이 들 만큼 1박 2일이었는데 상당히 정도 많이 들고 진짜 위너스 클럽에서 꼭 만나길 진심으로 학생들에게 기원하면서 이렇게 헤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방송 보고 있는 친구들도 꼭 위너스 클럽에서 행복한 표정으로 만나볼 수 있길 진심으로 바라고요. MKTV 4회에서 또 만나볼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금까지 정승재 선생이었습니다. Some fire falls on the city, and I lie here awake, watching as you're sleeping. I'm thinking of better ways to say what you mean to me and clear all your doubts. Touch your heart and touch your soul and let it all out loud. And I say, ooh, yeah. Ooh, yeah. Let's sing right here. Ooh, yeah. Oh, best mornings when I wake up near you, sleeping in my bed. Oh, oh. Best mornings when I wake up near you, sleeping in my bed. If I control all magic, I'd make your dreams come true. A dream in a day, or maybe two. I could make a miracle and let us stay in bed for a week, for a month, or as much as we need it. Hey. 우리의 1박 2일 더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앞으로 벌어질 아름다운 기적을 위해서 우리들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후로 더욱더 열심히 공부한다는 것을. 그리고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모든 친구들도 우리와 함께 열심히 공부하는 그런 시간, 그래서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 수험생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같이 한번 화이팅 외치고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수험생 하나, 둘, 셋, 화이팅! 살짝 하다 이 느낌. 이게 지금 와의 특성은 뭐야? 투게더랑 와랑 차이점. 시멘트 같은 느낌. 그렇지. 지금 얼음 알갱이를 느낄 수 있다는 거. 조용한 카메라인 거 거리면서. 그치? 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투게더였으면 먹는 방법은 그 목젖 바로 앞에다가 놓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먹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목구멍을 열고 이렇게 먹는 거야. 그게 투게더 아이스크림 먹는 제일 좋은 방법인데 처음에 하면 그게 잘 안 넘어가. 자동적으로 사람이 기본적인 게 뭐냐면 이게 넘어갈 거를 두려워서 이게 혀 끝으로 막게 돼 있다고. 근데 그거를 완전 열어놓고 그러니까 인생을 포기하는 느낌으로 이러고 있으면 천천히 들어가는데 한 번도 느끼지 못한 목젖 시원한 느낌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한 번도 느끼지 못해 처음 느끼는 경험일 거야. 이게 지가 알아서 넘어가야지 이거를 삼키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게 투게더였다면 이거는 와잖아. 와는 얼음 알갱이의 그 질감을 느껴야 되는 거잖아.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에다 올려놓고 이로. 이가 시리지 않을까요? 이가 시리게 먹는 거야. 그러니까 스케일링을 너무 자주 하면 안 돼. 와를 먹기 전에는 6개월 전에는 절대 스케일링 안 해. 6개월 전부터 준비해놔. 그렇지. 이거 어금니로 이렇게 넣은 다음에 천천히 씹었을 때 그 느낌. 그거를 하는 게 맞지. 그리고 이것도 말이야. 이건 어떻게 먹어? 그냥 얼음으로. 그냥 살짝 녹여서. 이거의 원조가 뭐였는지 알아? 고드름. 고드름이었어. 고드름. 고드름에 뭐 넣는 거야? 색소. 아니야. 젤리. 원래 옛날 우리 때는 고드름에다가 콜라 넣어가지고 이렇게
그러면 고드름의 콜라 원래 고드름을 딱 지금 따면 딱딱하잖아. 그런데 씹자마자 물컹해질 정도로 콜라가 고드름 안으로 들어갈 때가 와. 그때 먹는 거예요. 그 체육 시간 끝나자마자 되게 막 덥고 막 냄새 날 때 있잖아. 그때 그거 먹는 거야. 아주 고드름의 콜라가 우리 때 체육 시간에 가장 나 혼자 야구했거든. 일단 축구하잖아. 난 항상 야구했거든. 지금 콜라 있어요. 이거 지금 먹을 거. 지금까지 투게더와 고드름 먹는 방법의 이투스 정승재 안녕.